안녕하세요. 스낵 애니입니다. 최강 꼭두각시술사의 계승자 칸쿠로. 오늘 나루토 인기 인물 칸쿠로의 심층 분석 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소개할 캐릭터는 칸쿠로입니다. 칸쿠로는 물론 분량이 많지 않은 배역이지만 매우 존재감이 있습니다. 튀는 얼굴과 이상한 복장뿐만 아니라 그가 꼭두각시술사라는 것 때문입니다. 꼭두각시술사도 닌자지만 그들은 인술, 환술, 체술에 의지하지 않고 차크라 선을 조종해서 전투합니다. 진의 서의 소개로 알 수 있는 건 이데카즈카게 샤몬이 개발하였지만 자해서에서 백비술 10기근 소집을 소개할 때 또한 초대 꼭두각시술사 몬지에몬의 걸작이라 하였습니다. 사소리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정한 시조인지 말입니다. 꼭두각시술은 선명한 등급 혹은 특징으로 구분되며 몬자에몬과 치요 할멈의 꼭두각시술은 백비술에 속하고 옷과 머리카락색 및 꼭두각시 모두 하얀색입니다. 치요 할멈의 손자 사소리가 사용한 것은 적비술이고 발색과 꼭두각시는 주요하게 빨간색입니다. 새로운 꼭두각시술의 후예인 칸쿠로가 사용한 것은 흑비술입니다. 하지만 옷도 모두 검은색이지만 그의 꼭두각시는 모두 사소리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똑똑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꼭두각시의 위력이 바로 꼭두각시술사의 실력으로 결정하기에 치요 할멈의 최강 꼭두각시 모험도 초대 꼭두각시술사의 계승을 받은 겁니다. 단지 천재 꼭두각시술사라고 불리는 사소리만 자신에게 모든 꼭두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두각시술사 외에 칸쿠로의 또 다른 신부는 바로 4대 카제카게의 아들입니다. 그의 누나는 테마리고 동생은 가하라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 칸쿠로와 그의 누나 동생은 닮진 않았지만 사실 화장한 원인이며 화장을 지우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칸쿠로는 자신의 동생을 계속 두려워하였습니다. 가하라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 성격이 난폭하게 변하고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칸쿠로는 자신이 동생한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포 속에 살면서 그의 성격도 잔인해지고 자신의 꼭두각시술을 꼭두각시 연극이라 불렀습니다. 주제는 비극이고 극 중의 마지막은 상대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 후 형제들은 아버지에게서 극비 임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나뭇잎 마을에서 개최한 중급 닌자 시험을 참가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실력은 이미 중급 닌자를 뛰어넘었고 임무 때문에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가가 만든 꼭두각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칸쿠로는 자신의 실력에 매우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하라 외에는 그는 같은 나이대에 어떤 닌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뭇잎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날뛰었습니다. 때마침 파도의 나라에서 돌아온 나루토 등인과 만나고 그들의 머리띠를 보고 칸쿠로는 나뭇잎 하근 닌자의 실력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부질한 코노하마루에게 시비를 걸고 동생이 당하는 것을 보고 열혈적인 나루토는 바로 돌진하였지만 칸쿠로는 가볍게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나루토는 바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방향을 보면 칸쿠로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차크라 선으로 그를 넘어지게 한 겁니다. 칸쿠로는 별거 아니구나. 나뭇잎의 하근 닌자는 약하다며 무시하였습니다. 갑자기 돌이 그의 손을 명중하게 되고 손이 아픈 그는 바로 코노하마루를 놓고 위로 봤습니다. 바로 우치야 사스케입니다. 옆에 있는 테마리는 참 멋진 남자구나 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칸쿠로는 화를 냈습니다. 아마 가하라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지만 거만한 사람을 싫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꼭두각시를 꺼냈고 테마리는 놀라서 그에게 잠깐만 너 왜 카라스를 꺼내냐고 물었습니다. 카라스는 바로 칸쿠로의 첫 꼭두각시의 이름입니다. 지금 그의 꼭두각시 실력으로 한 구의 꼭두각시밖에 조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비밀 무기이고 시험 중 카라스의 내부 기관을 보여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칸쿠로의 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차가운 목소리가 사스케의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가하라는 칸쿠로 그만해. 우리가 뭐하러 왔는지 잊었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하라를 보고 칸쿠로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하급 닌자의 실력에 대해서 그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그래봤자 어린 아이들 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 닌자 시험은 그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의 난이도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였지만
그는 꼭두각시를 감독관으로 위장하고 성공적으로 작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꼭두각시가 이미 시험관 모리노 이비키한테 들킨 것을 알고 칸쿠로는 놀랐습니다. 나뭇잎의 상급 닌자는 그나마 실력이 있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때 가하라의 무서운 실력으로 칸쿠로 소대는 단지 97분의 시간으로 상처 없이 통과하여 역대의 4시간인 기록을 깼습니다. 이런 성적은 앙코를 놀라게 하였고 나뭇잎 안보의 주의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 가하라의 무차별 살인을 막기 위해 칸쿠로는 또 한 번의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예선 중 드디어 개인 실력을 비교할 때 되면서 첫 번째 등장한 것은 사스케이고 그의 상대는 소리마을의 스파이입니다. 사스케가 우치아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해 궁금하였고 칸쿠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한테 시비를 걸었던 소년이 얼마나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스케는 두 번째 시험 중 오로치마루에게 주인을 받아서 주인의 폭주를 막기 위해 그는 차크라를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스케는 마지막에 리에수를 카피하여 이겼지만 매우 난처했고 칸쿠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합은 바로 그의 경계심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나뭇잎의 아브람의 신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술은 무서운 기생충이며 바로 소리마을의 사크를 장애인으로 만들었고 그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합은 바로 칸쿠로이고 그의 상대는 카부토의 또 다른 소리마을 닌자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면 목적은 당연히 시험이 아니고 실력은 중급 닌자 이상입니다. 칸쿠로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속전속결하려고 그는 자신있게 카라스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공격하면서 고무고무 열매와 비슷한 능력으로 바로 몸으로 칸쿠로를 감아쥐었습니다. 그는 물론 붕대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체를 해결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칸쿠로의 목을 부러뜨리고 소리마을 스파이 닌자는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죽었네 라고 무시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흔들거리는 머리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돌리고 무서운 얼굴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차례지라면서 붕대가 풀리고 칸쿠로는 계속 그 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투 시작 전 그는 꼭두각시를 자신으로 위장하고 꼭두각시 술사의 제일 큰 약점은 칸쿠로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비극의 상영 시간입니다. 카라스의 기계팔은 바로 상대를 감싸고 무정하게 누르면서 소리마을 닌자는 기권이라는 말을 외치기도 전에 골격이 부서지면서 죽었을 겁니다. 칸쿠로는 꼭두각시 내부의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시합을 이겼습니다. 수단의 총명함과 지독함은 신호에 지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2회전 동안 선수들은 모두 들것에 누워서 나가므로 두 사람 사이 전투가 벌어졌을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때까지 칸쿠로가 나뭇잎 하급 닌자에 대한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으로 테마리한테 쉽게 진 텐텐을 보고 말입니다. 그 후 그가 제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가하라의 전투는 철저히 그의 인지를 갱신하였습니다. 눈으로 붙잡을 수 없는 속도, 마음대로 바닥을 부술 수 있는 힘, 폭동의 기류층. 그가 몇십 년 동안 두려워한 가하라는 롱리라 불리는 소년한테 밟혔습니다. 칸쿠로는 이것이 하급 닌자여서 놀랐습니다. 한때 그는 카제카게만이 가하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가하라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칸쿠로는 다시 나뭇잎의 하급 닌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후에 세 번째 시험 중 그는 그 전에 잘난 척을 바꾸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상대가 신호일 때 그는 바로 기권하였고 칸쿠로가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예선전 중 일격으로 적을 이기는 것을 보고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전투를 하면 미리 꼭두각시 중에 기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얼굴을 찡그렸고 그는 소리마을 일당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존재감 없다는 특징으로 조용히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하라와 사스케가 싸울 때 가하라는 치도리에 다치고 수학을 해방할 수 없어 모려마을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카제카게는 바로 호카게를 납치하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칸쿠로와 테마리는 바로 미키의 명령을 받고 가하라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스케는 바로 쫓아갔습니다. 신호는 그들을 보면서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철퇴도 중 칸쿠로와 테마리는 사스케에게 잡히고 테마리는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칸쿠로는 테마리에게 가하라를 데리고 먼저 가라고 하였고 혼자서 상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칸쿠로의 심층 분석 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칸쿠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 알람을 켜주시길 바랍니다.